자, 이번 강의는 문법 요소 중에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빨리 할 거고요. 선생님 문법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 필기를 하시던 아니면은 그 문법 교재 없이 그냥 피동, 사동만 좀 골라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면지 같은 데다가 그냥 깔끔하게 필기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동사동은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서 나오진 않아. 이제 이게 벗어나서 나올 경우에는 지문문법 또는 보기형 이런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지문이나 보기의 정보를 정리해서 푸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볼게요. 좀 빨리 할게. 자, 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피동 같은 경우는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키는 거에 반대가 당하다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닙니다. 사동의 반대가 피동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용어만 아시면 되는데 사동의 반대는 문법적 용어로 주동이라고 하고요.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동과 능동을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 용어만 아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동의 반대가 피동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사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어라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또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사동의 반대가 피동? 그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냐면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에 시키다라는 단어가 나왔어. 또는 당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렇다면 그 문장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사동, 이미 피동의 단어이기 때문에 시키다, 사동, 당하다, 피동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어휘를 통해서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 수 있겠지? 결론은 시키다라는 단어는 그 어휘에 의해서 사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키다라는 단어에 의해서 사동문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휘적 사동이라 그래. 같은 맥락에서 당하다라는 단어로 피동문을 만들었다면 그 단어 자체가 이미 피동이기 때문에 어휘적 피동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사동과 피동은 용언에서 나옵니다. 이제 서술어에서 저게 보통 구현이 되기 때문에 서술어를 주로 담당하는 동사나 형용사 이쪽에서 이제 피동이다, 사동이다가 나올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동사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용언이 서술어의 위치에 놓였을 때 그 용언을 조금만 손봐가지고 우리가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사동 같은 경우는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사동, 전미사 7가지가 있고요. 똑같이 피동을 만드는 피동, 전미사가 있습니다. 외우시는 겁니다. 문법은 그냥 외우는 거야. 그때 단어 형성할 때 이제 건드리는 건데 접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단어를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사동 전미사에 의해서 사동문을 만들었다면 파생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왜? 접사를 사용하면 파생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동 전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럼 선생님이 피동 전미사에다가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파생적 피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사동 전미사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중학교 때도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문법 할 때도 배우고 또 2학년 학생들 2학기 때 문법 많이 배우잖아. 3학년 학생들도 지금 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알고 있잖아. 생으로 처음으로 듣는 지금 강의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자, 피동전미사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죠. 이, 히, 리, 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겹칩니다. 여기 원래 이제 참고로 애라는 것도 하나 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없다, 없애다 이렇게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보는데 보통 수능 문법이나 학교 문법에서 이 애까지 가르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겹치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동과 사동은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사동문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을 사동화시킬 때 반드시 서술의 자리수 맥락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100% 되진 않아요. 예외 같은 경우, 뭐 예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목적어가 아이고 잘못 적었다. 목적어가 있는 피동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어에 의해서 피사동을 나눌 수 있지만 이게 100% 되진 않아. 예문을 하나만 적으면은요. 손목을 잡히다. 이럴 경우에 보시면 잡다에서 이 희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손목을 잡힘을 당한 거잖아. 피동문이 만들어졌어. 요거를 이용한 거죠. 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 을. 목적어네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피동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 문장이 주는 메시지를 보고 피동과 사동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단 전미사에 의해서 피사동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참고로 이걸 왜 이제 전미사라고 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먹다를 과거형을 만들면 이렇게 엇을 만들어요. 그럴 경우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선어말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 사이에 오는 선어말,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먹다를 사동을 만들 경우에는 먹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 얘도 어간과 어미 사이에 오는 중간에 온 거니까 얘는 왜 선어말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얘는 왜 사동 전미사라고 하느냐? 전미사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전미사 같은 경우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단어 파트 할 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낮다를 사동을 만들면 이희기 우구추를 집어넣어 버리면 낮추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품사를 봤을 때 원판 기본형인 낮다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걔를 사동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낮추다, 낮춘다, 현재형이 가능하죠? 이건 알죠? 현재형이 가능하면 동사, 그 애는 동사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요 추라는 요 놈이 들어옴으로써 사동이 됐는데 사동이 되다 보니까 품사가 어떻게 되더라? 변화가 되더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추라는 놈을 사동을 만드는 품사를 바꿨다. 사동 전미사라고 해야겠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미사입니다. 뭐 형태소를 나누면 이렇게 3개로 다 나눠야겠죠? 형태소 파트는 또 강의를 듣고 이쪽까지 넘어오셨을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저것을 선어멀음이라고 안 하고 전미사라고 하는지 좀 간단하게 하나 알고 올게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칠판을 기본적으로 적은 다음에 다 지우고 다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동전미사는 좀 중의성이 생겨요. 그건 조금 이따가 지우고 필기를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 만들어져요.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 사이에 이히리기 우구치를 백날 집어넣어 봐야 뛰이다, 뛰히다, 뛰리다, 뛰기다, 뛰우다, 뛰구다, 뛰추다 개떡 같은 소리가 나오죠. 사동을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놈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 뭐가 완벽하지 않다? 중의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의성이 뭔지는 알죠? 문장 하나가 중복된 의미,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중의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못 만드는 단어도 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방법을 고려해보자. 그래서 뭐뭐 개하다 라는 식의 방법을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얘는 뒤에 용언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하다라는 용언을 더 붙이죠. 먹다를 그냥 먹이다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먹이게 먹게 하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뒤에 문장 성분 하나가 더 붙어버리죠. 그죠? 어절개수 늘어나고 문장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문장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서 문장이라는 용어를 문법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개하다에 의한 사동을 우리는 통사적 사동문이라 그래요. 그럼 피동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피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뭐게 되다 또는 뭐뭐 어지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똑같이 이름 붙이면 되겠죠? 여기에다가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통사적 피동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하나만 더 붙이면 얘는 한 글자만 추가시키면 되고 얘는 세 글자 추가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좀 짧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짧을 단자를 써가지고 단형사동이라고 하고 얘는 길 장자를 써서 장형사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단형 피동이라고 쓰고 여기에는 뭐라고 쓸까? 장형 피동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요게 기본적인 피사동의 개념이야. 간단하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정리하고 좀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요 놈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 함정 포인트나 주로 건드려지는 오답의 포인트, 그 다음에 출제, 빈출 요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거야. 화면 안에 칠판이 뭐 조그맣게밖에 안 잡혀가지고 이게 좀 더 길게 잡히면 옆으로 필기를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거를 좀 지우고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요거 필기 하나 집어넣고 들어갈게요. 뭐뭐 개하다라고 되어 있죠. 요 옆에다가 간접사동이라고 좀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자, 간접사동은 뭡니까? 이제 그 설명할 거야. 칠판을 다 지우고, 이거 됐죠?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시험에 좀 주로 나오는 포인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 사동문의 중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동문의 중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요. 사동문을 둘로 나눴을 경우에 그 메시지상, 의미상 직접 사동이라는 게 있고요. 간접 사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뭘 좀 적어놓을 게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직접사동 같은 경우는 주어가 주체적 문장의 주체 주어 같은 말이죠. 주어가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죠. 행위를 직접 하는 거고요. 간접사동은요, 주어는 그 행위를 진행하지 않고요. 객체, 높임할 때 하는데 기억하시죠? 객체 높임할 때. 자, 객체 높임할 때 객체에 대한 문장 성분 두 가지 뭐가 있었어? 목적어와 그렇지, 부사어. 객체가 행위를 하는 거야. 자, 문장을 좀 볼게요. 예시문을 가져가면 좋겠죠? 미르가 야, 요거 사동 만들어봐. 미르가 가온이에게 옷을 입다. 자, 사동, 이히리기 우구추, 입. 그렇죠. 입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선생님 딸아이인데, 그지? 미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가온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자기네가 알아서 옷 입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다고 쳐봐. 어떤 상황에서 미르가 가온이한테 옷을 입혀줄 때 직접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온아 옷 입자 이래가지고 티셔츠 이렇게 넣어주고 팔 빼주고 바지 다리 이렇게 넣어주고 외투 같은 걸 딱 걸쳐주고 주어가 직접, 다시 말하면 미르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겠죠. 가온아 옷 입혀줄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입혀주고 뭐 팔 빼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직접 사동이야.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 미르는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미르는 소파에 앉아 있고 미르는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온아 옷 입어 라고 말한 거야. 그럼 가온이가 알았어 누나 이러고 이제 드레스룸 들어가고 자기가 옷걸이에서 옷 빼가지고 자기가 입겠지 이번에. 미르는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옷을 입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입는 행위는 누구누구에게 목적어죠. 그죠? 입는 행위는 가온이가 하는 거지. 미르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라고? 소파에 앉아 있어. 다르죠? 아까는 미르가 직접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가온이 옷을 입힌 거고 이제는 그 입는 행위는 가온이만 하는 거야. 미르는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라고. 이럴 경우에 우리는 무슨 사동이라고 한다고? 간접사동이라 그래. 됐죠? 그래서 이 문장만을 놓고 보면, 자 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이 전미사에 의해서 사동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이게 이 메시지상으로 직접사동인지 간접사동인지 알 수가 없어. 미르가 가온이에게 옷을 입히다. 미르 어디 있어? 드레스룸에 같이 들어가 있어? 소파에 앉아 있어? 모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중의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요, 얘를 만약에 직접 사동으로 바꿔라 이러면은요, 그냥 문장 안에 미르가 가온이에게 직접 이란 단어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돼. 직접 이렇게 해버리면 직접 사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저씨를
간접사동으로 바꾸라고 하면은요, 아까 적어놓으라 그랬죠. 뭐뭐 개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옷을 입게 하다. 이래버리면 간접사동이 됩니다. 결론은, 자, 사동구 정리해 볼까요? 사동문의 중의성이라는 것은 뭐다? 중복된 의미. 문장 하나가 직접사동이냐 간접사동이냐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자, 그때 직접사동이라는 것은 주어가 그 행위에 직접 관여를 해서 액션을 취해주는 것을 직접사동이라고 하고, 간접사동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시키는 느낌이 간접사동이다. 그랬을 때 이 전미사에 의한 사동문은 직접사동인지 간접사동인지 구분을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직접사동으로 바꾼다면은 직접이란 단어를 넣어서 바꿔버리면 되고, 간접사동으로 바꿀 경우에는 뭐뭐 개하다라는 구조로 문장을 다듬으면 된다. 됐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칠판을 지우고 예문을 하나 더 적어볼게요. 여기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동문의 중의성은 언제나 형성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요 객체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이게 두 가지 성립이 가능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바꿔볼게요. 미르가 출동이, 우리 집 애완견, 출동이 강아지에게, 우리 집 애완견입니다. 귀여워요. 언젠가 강의 찍을 때 여기 딱 올려놓고 찍을 테니까 보세요.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다. 산책 데리고 나갈 때 요즘은 여름이라서 뭐 상관없는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강아지도 뭐 왜 두 비스꾸머리한 거 뭐 하나 걸치고 나가잖아, 그죠? 강아지한테 옷을 입혀야죠. 미르가 팔 껴주고 뭐 이렇게 고리 채워주고. 이거 직접사동은 충분히 성립되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잘 보세요. 강아지가 옷을 직접 입을 수 있어야 돼. 아까처럼 가온이가 직접 옷을 입을 수 있어야 이 간접사동이 성립된다고. 똑같이 강아지가 직접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해도 우리 집 애완견 이름이 출동인데 휙 던져주고, 출동아 옷 입어 산책 가자 이러면 출동이가 왕! 이거 입어? 못 입지. 다시 말하면 얘는 간접사동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전미사를 사용했더라도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중의성이 없는 문장이다. 다시 말하면 중의성 유무를 따질 때는 목적어나 부사어, 객체에 해당하는 존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강아지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능력을, 옷을 입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간접사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냥 중의성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사동문의 중의성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칠판을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사동전미사 있었죠? 이히리기 우구추. 근데 보통 이제 하나씩을 사용하죠.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전미사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단어는 사동전미사를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 우, 요거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이건 예시형 몇 개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자다, 타다, 또 뭐가 있을까? 서다, 뭐 쓰다 이런 거 있는데 세 개만 합시다. 보시면 돼요. 이거 쉽습니다. 이, 우 두 개 사용해요. 그럼 자다, 사동 만들면 이, 아이고 잠시만요. 이, 우 이렇게 두 개. 타다, 이, 우, 서다, 이, 우 뭐 이런 식으로.
그 얘 같은 경우 나중에 형태수 분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타, 이, 우, 다. 이렇게 형태수 분석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사동전미사를 2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잖아, 이 정도는.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중피동이라는 말이 이제 종종 나올 겁니다. 자, 이 이중피동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 뭐 대학문법에서는 뭐 그 성립 유무를 고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냥 우리 대학 수능을 위해서 또는 학교 내신을 위해서 문법 공부하는 거니까 이중피동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세요. 성립 불가능. 선생님 대학교 때 이제 국문학 시간에 문법 이거 배울 때 이중피동이 뭐 가능유무 뭐 이걸 살짝 배웠던 기억이 정확한 기억도 아니고 그냥 뭐 살짝 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문법,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이나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아마 이중피동이 성립 불가능이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성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심화 문법이 나오면 지문이나 보기가 나오겠죠. 아직까지 그런 문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일단 우리는 이중피동은 성립 불가능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먹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피동을 만들어 볼 겁니다. 피동을 만들면 일단은 이시리기 넣어버리면 먹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먹게 되다 해버리면은 잠깐만요. 먹게 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지다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피동을 한 번씩 쓰면 돼요. 근데 참고로 선생님이 먹어진다라는 말을 왜 파란색으로 썼냐면 선생님도 우연히 알게 된 내용입니다. 한 3년 전인가 어떤 시중에 있는 문법 문제집의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M사에서 나온 문제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먹어지다가 미국식 표현,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이라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그러한지를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좀 확인을 못 해봤네. 내 선생님 기억이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얘는 좀 파란색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렇게만 강의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2개는 되겠죠? 그죠? 자, 이중피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얘를 믹스 시켜버리는 거야. 어떻게 믹스 시킬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게 되다.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 여기 히를 한번 사용했잖아. 근데 여기 게되다를 한 번 더 사용했죠. 이런 걸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혀지다. 얘는 축약식 표현이니까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먹히어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히 한 번 썼잖아. 다시 어지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3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먹히게 되다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되다 플러스 어지다겠죠. 여기 히 한 번 썼고 2번, 3번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다 안 된다고. 이거 화법 전문 영역에 고쳐쓰기 할 때도 종종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됐죠? 2번이 안 되는데 3번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일부러 여기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되어지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런 말 아예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피동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요거는 고쳐쓰기 문제에서도 종종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칠판을 좀 지워볼게요. 그럼 이중피동은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중사동은 우리가 그럼 성립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애매한데 볼게요. 번호 4번이죠. 이중사동문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요거랑 선생님이 뭐 제목을 붙이기에 뭐해서 가짜 이중피동이랑 요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중사동문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문장을 볼게요. 미르가 가온이에게 밥을 먹이다, 먹게 하다라고 할게요. 간접사동이죠? 먹이다 또는 먹게 하다 이렇게 사동을 썼어. 그런데 얘를 이중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르가 가온이에게 밥을, 자, 이중사동 만들면 먹, 게 하다 이렇게 되겠죠. 게하다 이렇게 한번 쓰면 되는데, 아니면 먹이다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 이라는 걸 전미사를 쓰고 게하다를 붙였죠. 그게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먹어? 얌얌짭짭 얌얌얌얌얌얌얌 누가 먹어? 미르가 가온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 이거 누가 먹어? 가온이가 먹죠. 얌얌얌얌 가온이가 먹죠. 근데 밑에 문장을 잘 보세요. 미르가 가온이에게,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뭐뭐의 밥을 먹이게 하다. 누구누구에게 뭐 밥을 먹이게 하다. 이렇게 대상이 하나 더 들어와야 돼. 다시 말 이렇게 돼버리면 문장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먹는 거야? 가온이가 먹는 게 아니죠. 미르가 이제 바깥에 나간 거야. 바깥에 나가서 전화로 가온이한테, 가온아, 우리 출동이 애완견이죠? 출동이 밥 좀 먹여.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미르가 전화해가지고 가온아, 우리 강아지 밥 좀 먹여.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먹는 거야? 다른 대상이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중사동문은 뭐 굳이 따지면 어떤 대상이 하나 더 들어와서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완전 다른 문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의 이중사동문을 뭐 만들 수는 없어요. 아예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는 다른 문장이 됩니다. 이해됐죠?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 가짜 이중피동을 주의해라. 이건 뭐냐면은요, 나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베어 그릴스인가 뭐 그 사람 보면은 뭐 무인도에 혼자 남아가지고 뭐 나방도 먹고 뭐 바퀴벌레도 먹고 다 먹던데. 잘 모르겠다. 아무튼 잘 보세요. 얘를 남다, 남기다, 남기, 어지다 이렇게 돼서 피동, 이중피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얘는 남다에서 이희리기 우구추를 넣으면은 남기다가 되죠. 남기다는 피동일까 사동일까? 음식을 남기다. 음식을 남기다. 남게 한 거잖아. 나는 거기에 남겨두고 왔다.
남아있게 하고 왔다 이 말이잖아. 피동이야? 아니죠. 여기서 이미 틀린 거야. 이 피동이 아니라 뭐야? 사동이죠. 음식을 남기다. 목적어도 있고 사람을 남겨두고 왔다. 내가 남게 하고 온 거잖아. 남게 하고 온 거잖아. 사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사동문을 다시 뭘로 바꾼 거야? 피동으로 바꾼 거야. 이게 돼요? 돼. 사동을 거친 피동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 이게 뭐가 왜 안 돼? 어떻게 사동문이 피동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얘는 알고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피동은 몇 번밖에 안 썼어요.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가짜 이중 피동을 주의해라. 이 말은 모양상으로는 이중 피동처럼 보이지만, 그죠? 남겨지다. 모양상으로는 이중 피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동을 거친 후에 단일한 한 번의 피동만 쓴 거야. 문장을 잘 보셔야죠.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할 경우에 그 이유를 가만히 보고 선생님한테 문법 질문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생각을 안 합니다. 뭔가 고민을 하면서 문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착착착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쉽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 이놈들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개 대충 외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지.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자기가 메시지를 생각하고 문장을 분석하려고 덤벼들어야지. 공부는 요만큼 하고 대충 어떻게 문제 풀리길 바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문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거저 먹으려고 거지 새끼 마냥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래. 니네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적당히 공부하고 대충 문제 쉽게 풀렸으면 좋겠다. 비문학은 개뿔이나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문제 쉬웠으면 좋겠다. EBS 연계교재 개뿔이나 복습 하나도 안 하면서 연계문학은 좀 다 맞추면 어떨까. 화작 연습 문제 풀이 훈련 개뿔 하나도 안 하면서 화작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 돼. 자기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야지. 번호 까먹었다. 5번이었나? 자, 6번 하나만 마지막입니다. 주어가 직접 하는 이거 뭐라고 써야 되나? 다시 쓸게요. 누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주어의 직접 행위는 사동 불가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그 행동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거야. 물 떠와 이게 아니라 내가 물을 뜨러 갈 거라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할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누구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어의 직접 행위는 다시 말해 이게 뭐가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해주는 거야? 주동문이라고 하는 거야. 사동의 반대가 주동이잖아. 그러니까 주동문은 사동을 시키면 안 되겠죠. 이 두 개가 완전 반대니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예문이 뭐가 나오냐면은요. 내가 친구 한 명 이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안 됩니다. 왜? 요 소개라는 행위는 누가 할 거야? 주어에. 주어가 직접 내가 할 거야. 소개 대행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할 거라고. 나가서 인사해 개똥이야, 인사해 소똥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거라고. 그러니까 시키다는 어휘적 사동이라 그랬죠? 이거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예문 하나만 굳이 더 들자면
선생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다, 교육하다. 교육이라는 행위를 누가 할 거야? 주어가 직접 할 거잖아. 그러니까 시키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육하다로 가야 한다. 됐죠? 자, 요게 피동문과 사동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꼭 복습하시고 차근히 좀 외우셔서 이제 좋은 성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사동 여기까지 합니다. 끝.